반갑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제 급등 시그널은 종목의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에 대한 신호들, 그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을 함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도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를 영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따봉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급등 시그널 채널에서는 단순히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2023년도 개인 투자자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집 리포트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뽑은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2023년도 상반기, 하반기뿐만 아니라 24년도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산업인데, 이 산업에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 로봇 산업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그 움직이는 로봇 산업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관련주가 무엇이 있는지 정리되어 있는 총정리 리포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로봇 산업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다운받으시면은 100% 무료로 연구 소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리포트 다운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어떤 식으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최대한 자세하고 빠르게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이 2차 전지, 길게 보면은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담는 이 주식 앞으로 15배 급성장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먼저 보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북미 시장을 장악하는 대장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오늘 이슈들 같이 한번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로스, 테슬라 주식 보유를 3배 늘렸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테슬라가 이제 7.5% 급반등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번에 계속 빠지고 있던 테슬라도 아니었고 상당히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던 테슬라였는데, 이번 7.5%의 상승은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시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기 쉽지 않은 시기였는데 반등이 나왔죠. 왜 반등이 나오기 쉽지 않은 시기였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미국과 중국 이 IRA에 대한 우회에 대한 제휴가 결국에는 진행하기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뒤통수를 맞은 K 배터리의 전략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번에 포드가 배터리 결함으로 F150 라이트닝 전기 픽업 트럭이 생산이 출하가 중단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 K 배터리 중에서 손해를 보는 기업이 분명히 있고요. 손해를 보는 이유와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슈퍼을 K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을이 아니라 슈퍼리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글로벌 완성차 업계들에 대한 러브콜이 계속적으로 쏟아졌죠. 근데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K배터리가 계속적으로 이 러브콜이 쏟아질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첫 번째 조지 소로스의 전기차 투자에 대해서 먼저 보자면은, 이 헤지 펀드의 전설이죠. 조지 소로스가 테슬라 주식을 대거 매입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테슬라가 7.5%에 따른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산 게 아니라 지난 분기에 테슬라 주식을 사들였는데 무려 기존에 갖고 있던 물량의 3배를 사들였습니다. 기존에 80만 주인가 70 몇만 주 정도 들고 있었는데 지난 분기 때 250만 주를 사들이면서, 25만 주 정확히 말하면 8만 주를 들고 있었는데 25만 주를 사들이면서 현재 33만 2046주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로 이제 한 850억 정도 됩니다. 사실 이번에 테슬라가 뉴욕 버팔로에 있는 기가 팩토리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한다는 소식 때문에 악재로 주가가 좀 많이 빠지나 했는데, 이번 조지 소로스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주가의 반등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뉴욕 버팔로에서 이 직원들이 노조를 형성하게 되면은 이 테슬라의 첫 번째 노조가 되는 거거든요. 시기적으로 상당히 좋은 타이밍에 이 조지 소로스에 대한 내용과 테슬라의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는 사실, 우리가 그거를 주목을 해야 되고, 단순히 테슬라의 반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내 시장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테슬라의 급등에 이어서 LG에너지 솔루션과 에코프로까지 오늘 강한 반등을 보여줬죠. 금일 시장을 보면은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둘 다 마이너스 1.8, 1.5 약세 장을 보였는데, 테슬라 이슈로 인해서 단기 급등이 나왔던 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연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급등의 정도가 상당히 크게 나왔죠. 40%, 60%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세장 속에서 이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것은 테슬라발 2차전지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달 1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 마스터 플랜 3에 대한 발표도 상당히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마스터 플랜 1이 2006년도에 나왔죠. 그 다음에 마스터 플랜 2가 2016년도에 나왔습니다. 6년 이후에 10년 만에 나왔고요. 이번에는 거의 7년 만에 나온 건데, 여기에서 전기차와 에너지 캐파의 대규모 확장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고요. 저가형 모델, 이 모델 2에 대한 내용들도 발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즉 전기차에 대한 상용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K배터리에 대한 관련주들이 당연히 수혜를 보면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 속에서 사실 테마성으로 상승하는 종목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즉 묻지마 투자에 대한 낙폭 우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진짜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냐, 이게 진짜로 수혜를 봐서 실적적으로 주가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냐 아니냐 정도는 우리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원래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왜 옥석 가리기가 더 필요하냐면, 이번에 미국 2위 자동차인 포드가 CATL과 손을 잡고 35억 달러를 들여서 배터리 공장을 지으면서 미국 시장 진출을 했죠. 4조 5천억을 투자를 합니다. 이게 문제는 합작사가 아니라 기술 제휴 형식으로 이 IRA에 대한 규제를 우회해 버립니다. 그래서 정부 보조금도 챙기고 중국 배터리를 탑재해서 전기차를 생산해내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포드 CEO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 프로젝트의 핵심은 전기차에 대한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 3원기 배터리, 니켈, 코발트, 망간, 이 3원기 배터리와 LFP 배터리를 소비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 폭을 주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즉 저가형부터 고가형까지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 내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는 분명히 좋죠. 의도는 당연히 좋은데, 사실 이번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을 일본을 제치고 혼자서 독주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많이 죽었습니다. 2021년도에서 2022년도 넘어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LG에너지 솔루션과 파나소닉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중국을 제외하고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특히 유럽과 북미 시장에 중국 기업들의 침투 속도가 상당히 빨랐던 만큼 LG엔솔과 파나소닉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이 북미 시장에서 배터리 점유율 자체가 CATL이 3위 정도 되죠. 즉, 이 중국 시장을 장악한 이후에 북미 시장이나 아니면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이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계속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LG 엔솔과 파나소닉이 점유율을 현재 뺏기고 있는 게 문제고요. LFP 배터리 가격에 대한 강점도 분명히 있지만 이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수율이 뛰어난 기업들이 사실 한정적입니다. 배터리 기업들 점유율 1, 2, 3, 4, 5 쭉쭉쭉 나열해서 보면은 1위가 누구예요?
CATL 있죠. 그 밑으로 뭐 LG 엔솔도 있고, LG 엔솔, 그냥 BYD, 비아디죠. 비아디 있고, 그 밑으로 뭐 파나소닉, 뭐 SK온 아니면은 삼성 SDI 등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중국 기업들을 제외했다고 말을 하면은 CATL과 BYD를 제외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사실 완성차 입장에서 북미 시장에 진출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국내 배터리 3사랑 그리고 파나소닉 정도밖에 없습니다. 수율이 뛰어난 기업이 그 정도밖에 없죠. 근데 실제로 이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이라고 전부 다 수율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포드에서 배터리 결함이 발생을 했죠. 오늘자 날짜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배터리 결함으로 인해서 이 F150 라이트닝 전기 픽업 트럭에 대해서 생산과 출하가 모두 중단이 됩니다. 이게 미국의 베스트셀러 픽업 트럭인데 이 F150에 대한 전기차 버전입니다. 근데 이게 배터리 문제로 이 생산과 출하가 중단이 됐고요. 올 하반기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출시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출시가 진행되기 전에 전기 픽업 트럭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포드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드에 따르면은 이 F150 라이트닝은 이 평가가 상당히 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문 대기자 수가 무려 20만 명에 이르고요. 수익성도 상당히 높은 모델이기 때문에 포드 입장에서는 대응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아니, 이렇게 포드의 핵심적인 모델에 배터리가 문제가 있어서 생산이 안 됐는데 이 배터리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거냐 할 수 있겠죠. 그 기업이 바로 SK온입니다. 포드의 배터리 문제로 전기 픽업 트럭이 생산이 중단됐는데 이게 SK온에 대한 배터리가 탑재가 된 거고요. 이게 SK온의 조지아 1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포드는 지난주부터 이 전기 픽업 트럭 이 F150 라이트닝을 조립하는 미시간주 디어본 공장 가동을 중단을 했고요. 이 배터리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지 포드의 공장도 돌아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포드 같은 경우에는 튀르키에 대한 배터리 공장 협력이 SK온과 무산이 됐죠. 그 당시에도 SK온과 배터리 공장 협력이 무너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율이 첫 번째 문제였거든요. 이 고질적인 문제가 지적이 돼서 수율을 만약에 올리지 못하면은 시장 경쟁에서 SK온이 밀려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사실 SK온도 알고 있어요. SK온도 지금 흑자 전환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율 개선이거든요. 즉 자기들도 이 수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SK온이 전 세계에서 2차전지 배터리 점유율이 5위거든요. 5위도 이 정도입니다. LG 엔솔이나 삼성 SDI 역시 처음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했을 당시에는 수율이 50%밖에 안 됐습니다. 100개 만들면은 50개가 불량이고요. 200개 만들면은 100개가 불량인 수준이었는데 이거를 1년에서 2년 만에 수율 안정화에 성공을 합니다. 이게 원래 통상적으로 3년 이상 걸리거든요. LG엔솔과 삼성 SDI가 상당한 기술력으로 수율 안정화를 성공한 거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공장의 수율이 70% 정도예요. 최근에 이제 들어서 80%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려지긴 했는데 이게 제품을 안정적으로 다른 완성차 업체와 합작 공장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90% 이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즉 현재도 많이 올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사실을 먼저 주목해야 되고요. LG엔솔과 삼성 SDI는 수율이 90%에서 95%로 이미 안정기에 들어간 그런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공장이 지어지고 생산만 한다면은 이러한 문제에서 이러한 리스크에서 배터리 불량이라는 리스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는 게 LG엔솔과 삼성 SDI이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에 엄청난 영업이익을 올렸죠. 즉 이 완성차 대비해서 부족했던 배터리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배제로 인해서 K배터리에 대안이 없었던 완성차 기업들이 K배터리에 상당한 러브콜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배터리 생산량 상위 기업 중에서
중국 기업을 제외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배터리밖에 남지 않고요. 그만큼 북미 시장에서 상당히 유리했는데 이번에 CATL이 북미에 진출을 함에 따라서 K배터리도 새로운 전략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는 북미가 북미 시장에 중국이 들어온 건 맞지만 바이든이 또 어떠한 말을 해서 이거 안 된다, 보조금 안 나간다 하면서 K배터리한테 유리해질 수도 있고요. K배터리가 이제 지존보다 더 단가를 내려서 완성차 업체와 합작 공장을 많이 지어내면서 이 수요를 엄청나게 증가시키는 전략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중국이 북미 시장에 진출했다는 것만으로도 치열한 경쟁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중국까지 합류하면서 북미 배터리 시장은 배터리 생산량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만큼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량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량이 증가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우리가 찾아야겠죠. 실제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압도적으로 테슬라입니다. 왜냐? 2022년도 지난해를 기억해 보면은 중국 시장이 급격한 성장을 하면서 그 안에서 비아디가 엄청난 성장을 했죠. 근데 비아디처럼 보조금을 줄인 중국과 달리 이번에 미국에서는 이제 엄청난 보조금을 뿌려대면서 이제부터 미국 시장이 전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을 아득히 뛰어넘는 60% 이상의 성장을 보여줄 시장인데 그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몇 퍼센트? 65%를 갖고 있는 테슬라가 당연히 엄청난 판매량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하반기 사이버 트럭에 대한 출시에 대한 예정으로 거기에 따른 판매량 급증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가 팩토리를 계속적으로 증설을 하면서 2030년도까지 연간 생산량을 2천만 대 이상으로 전망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연간 한 140만 대 정도 되거든요. 150만 대가 좀 안 될 겁니다. 즉 약 15배 이상 이 공장을 증설해서 생산량을 늘린다라는 말이고요.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얼마 되냐? 자동차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얼마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테슬라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 매출액만 본다고 했을 때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142조에 대한 매출이 나도 영업이익 순이익 자체가 이제 7조밖에 8조가 안 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00조만 팔아도 15조 이상, 즉 현대자동차 그룹의 매출이 반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3분의 2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은 2배 가까이 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생산량이 급증해서 판매량이 같이 급증한다고 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나와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높은 매출에 대한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에서 그런 할인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완성차 기업 대비 압도적인 순이익 구조를 가진 만큼 북미 시장 성장 속에서 수혜를 보면은 기존 완성차 기업보다 더 높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기업인 만큼 테슬라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기업들 우리가 지금부터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테슬라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종목 중에서 저평가인 종목이 있냐 하실 수 있는데 저평가인 종목을 제가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센트럴 모텍입니다. 이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테슬라가 중국에서 주문이 폭증했을 때 한번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얘네가 자동차 본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알루미늄 컨트롤 암을 테슬라한테 독점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이런 독점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판매량과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요. 이번에 테슬라 모델 Y와 모델 3에 대한 가격 인하로 인해서 판매량이 급증했을 때 시장에서 한번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판매량이 급증하면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3월 이후에 IRA 이후에 본격적으로 지원금이 나오면서 성장하는 북미 시장에서 당연히 점유율을 꽉 잡고 있는 테슬라에 대한 급성장이 같이 나올 거고요.
거기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센트럴모텍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바닥에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진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길게 모아가시기 참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명신산업입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핫스탬핑 공법을 통해서 경량화를 시키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경량화가 필수일 수밖에 없겠죠. 자동차 차체 부품 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매출의 67%가 글로벌 전기차 차체 부품에서 발생을 하고요. 33%가 현대차 그룹에서 발생을 하는데, 얘네가 테슬라에다가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행거리를 위해서 차량 경량화가 필수인 만큼 테슬라의 북미 판매량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여러분들께서 현재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잊혀졌던 테슬라의 직접적인 계약을 통한 수혜주들 바닥부터 모아가셔서 시장에서 시세가 나올 때 높은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제 테슬라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이번에 IRA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중국과의 경쟁이 진행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테슬라 관련주들도 좋지만 아까 말했던 이 삼성이 뽑은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인 이 로봇 섹터에 대한 총정리집, 이거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밑에 유사한 어플리케이션 상당히 많은데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김용민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다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잘못 들어가면은 광고 전화, 광고 문자 엄청나게 올 쓰니까 잘못 누르지 마시고 반드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확인하시고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하기 버튼이 나올 텐데 당연히 100% 무료 설치고요. 여기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은 광고 전화 안 오냐, 광고 문자 안 오냐 하실 수 있는데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적지 않아요.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당연히 전화나 문자 갈 수가 없겠죠. 그냥 설치 후에 들어오셔서 이용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상단부에 있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하시고요. 상반기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적혀 있는 공지사항을 클릭하시면은 하단부에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로봇 섹터 총정리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업로드 해놨습니다. 해당 리포트 100%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시고요. 다운받으시면은 연구 후장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 후장 가능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셔서 이 자료를 꼭 다운로드 받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은 이 로봇 PDF 파일만 무료고 나머지는 또 돈 드는 거 아니냐. 김용민 급등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입니다. 네, 평생 무료고 앞으로 과금될 일이 전혀 없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시장에서 매일매일 나올 수 있는 급등주들을 전날에 제가 미리 직접 김용민 대표가 뽑아서 여러분들께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혹은 단기간에 시세 낼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업로드 해드리고요. 예, 지난 종목은 뭐 금양 아니면은 뭐 비트나인, 밑에 보면은 미래나노텍, 이런 식으로 최근에 시세가 상당히 좋게 나온 종목군들 상당히 많은데, 이 종목군들 여러분들 체크하셔서 나랑 매매 스타일이 맞는지, 그리고 해당 종목에 대한 승률이 괜찮은지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장전 급등 뉴스는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8시 30분 이전에 제가 직접 오늘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뉴스와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직접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과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 업로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 시작 전에 어떤 이슈가 있을지 모르겠다, 혹은 어떤 이슈의 관련주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해당 장전 급등 뉴스만 본다고 하시더라도
오늘 시장의 핵심 뉴스 체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급등주 완벽 분석은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의 종목군들 있죠. 그 종목군들이 왜 이슈가 나왔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그 관련주는 왜 이 테마에 추가가 됐는지, 편입이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즉, 이 어플리케이션 하나만으로 내일 공략할 종목, 오늘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슈와 관련주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핵심 테마 이슈가 무엇인지를 한눈에 정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 종목, 내용들 반드시 체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시장 속에서 투자의 어려움을 느끼시는 모든 분들이 어플리케이션과 이 리포트를 통해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을 누르지 않았다면은 구독 버튼을, 그리고 마지막에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여러분들께 새로운 이슈에 대한 분석과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